자, 111페이지 이제 점유권이죠. 1번.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죠.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니까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고 그 타인, 지시한 사람이 점유자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물의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 타인의 물건을 직접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도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빌려준 사람이 뭐예요? 간접 점유자고 이 사람도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점유주도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매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 충분권과 자력 구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반대로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도 없고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 보호 충분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이죠. 2번 다음에서 점유권이 없는 자는 1번 상속인은 점유권 있죠. 돌아가시는 순간. 2번 물건을 도난당한 자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네요. 점유권이 없네요. 디귿번 상점의 점원은 점유 보조자죠. 따라서 점유권이 없고 답은 뭐죠? 5번이고 미음번 리을번 타인에게 물건을 빌려준 자는 간접 점유자죠. 점유권이 있고 미음번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자 물론 점유자죠.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이죠.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 상태를 물권한 것으로서 현실적 지배가 성립하지 않으면 점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 X죠. 간접 점유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상 지배, 현실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점유권 물론 상속이 되고요. 3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사는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X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는 것은 동사는 안 하고 부동산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5번 점유자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5죠. 침탈이 있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4번이죠. 다음은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 X죠. 대리인이 점유를 취득했다면 본인은 뭐죠? 직접 점유자인 거죠. 그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좀 보시기 바라고 5번입니다. 간접점의 요건으로서 틀린 것은 4번 보시면 점유 매개 관계는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X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뭐죠? 간접 점유자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뭐예요? 간접 점유자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무효든 현실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뭐하고 있어요? 지배시키고 있는 거니까 간접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계약과 같은 것이 적법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6번이죠.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5.
2번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점. 3번 간접 점유자도 제3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나 그 행사에 제한이 있다. 물론 제3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데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침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침탈이 없다면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간접 점유자도 뭘 행사할 수 있죠? 점유물 반환 지금 몇 번 하는 거죠? 6번이죠. 6번. 그죠? 3번을 맞고 4번.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양도한 것이니까 뭐가 없죠? 침탈이 없고요. 따라서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간접 점유자는 그 타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나 누구한테는요?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본권, 소유권 등을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죠. 7번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적인데 1번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바로 상속이 되고요. 돌아가셨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비용은 선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2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한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의 선의 또는 악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일단은 뭐죠? 맞는 점이죠. 3번 채권의 담보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그 목적물을 담보권 설정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설정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꾸면 된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4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도 자주점유, 설치한 자도 자주점유고요. 5번 갑은 자기 소유 시기를 의뢰에게 대여한 후 갑이 병에게 그 시기를 양도할 경우 그러면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때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로서 인도할 수 있고요. 병이 소유권 취득의 대항력권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 양도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뢰 승낙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몰라도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하거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채권법 총론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8번 자주점유자. 5번 남의 물건을 뭐죠? 절취한 자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물건을 뭐죠? 빌린 사람이니까 타주점유가 되겠죠. 넘기셔서 9번입니다. 4번이요? 점유 보주 관계에서 점유는 직접 점유고 간접 점유는 아니다. 맞는데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죠? 그럼 누가 점유하는 거죠? 점유주. 지시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고. 그 사람은 당연히 뭐죠? 직접 점유자인데. 구두방이 있어요. 구두방 사장이 갑이고 구두방의 점원인 을이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어요. 그래도 얘가 점유자가 아니라 누가요? 갑이 점유자다. 그죠? 갑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인 거죠. 간접 점유자 아닙니다. 그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자, 11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9번이 나오죠.
갑이 자기 소유 컴퓨터를 을에게 1개월간 빌려준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러면 여기서 갑은 누구죠? 간접점유자고 을은 뭐예요? 직접점유자입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 을이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갑과 을 간의 점유 매개 관계는 종료하였고 따라서 을은 점유권을 상실한다. X죠.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가 됐더라도 을은 여전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죠? 직접 점유자죠. 2번 을이 그 컴퓨터를 병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라면 이제 을은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미 X죠. 존재할 수가 있고요. 3번 갑은 점유를 침탈한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으므로 X죠. 갑은 뭐는 있습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죠. 4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이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을은 갑에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항상 이런 거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 본권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무효해서 을에게 임차권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본권 문제지 뭐가 아니에요? 점유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본권이 있든 없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뭐죠? 점유권인 거죠. 5번 을로부터 그 컴퓨터를 매수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선의 취득 문제인데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옳은 것은 4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요거죠.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매매를 했다면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점유가 아니니까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토지를 매수해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죠. 2번 타주점유를 상속했어요. 그러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자시점유만의 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예요? 타주란 얘기죠. 따라서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죠. 왜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점유이죠.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죠. 4번 물론 명의수탁자도 무슨 점유겠어요? 타주점유겠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임도 의무 발생 시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발생했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11번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령이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죠. 그러면 매매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매매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무효란 사실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니까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어떻게요?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정확히 맞죠. 3번은 뭐 점유권, 취득시효 문제인데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매수 의사를 표시했어요. 취득시효 이게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취득시효 완성됐으면 그냥 이전 등기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민족이라서 살 필요도 없는데 괜히 가가지고 그냥 나한테 파서 이렇게 매수를 제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왠지 뭐죠? 미안해서. 그죠? 그럼 매수를 제시하면 법 논리적으로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돼요, 원래는. 다만, 우리 민족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수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자주 점유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주로 따지게 됩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악이 10년간 점유한 후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5년간 선의로 점유하였다.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의로 점유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 보자고요. 지금 갑이 점유한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 악이죠. 그 다음에 을이 점유한 기간은 5년. 뭐죠? 선이죠. 그 다음에 병이 점유한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 병은 뭐죠? 선이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디 있나요?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산해서 주장하면 뭐가 돼요? 하자가 승계되죠. 그러면 병은 자신만의 10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을과 합산해서 15년 주장할 수 있는데 얘도 선이죠. 선이 15년이고 합쳐서 뭐죠? 25년을 주장할 수도 얘가 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이네요. 그럼 결국은 악의 25년이나 선의 15년이나 선의 10년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선의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악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은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등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실익이 있겠죠. 2번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는 알았으니까 뭐죠? 악의 점유고요. 3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재기시부터죠. 따라서 패소학력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간주된다. X입니다. 소재기시부터 악이죠. 4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구별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 과실수취권에 등에 관련하여 실익이 있을 거고 5번 과실 없는 점유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그 주장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14번입니다. 반복적이죠. 2번 다시 보시면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언제부터요? 소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패소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가 되고요. 3번은 읽어볼게요.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진 않는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이 있으면 오신할 만한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까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선의의 점유자가 되려면 오신할 만한 근거가 필요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무튼 선이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4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거 추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점유의 계속은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물건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되죠? 부동산도 포함되니까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5번인데 옳은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3번 보시면 판례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을 취득함에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예요. 앞부분 맞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만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렸죠. 어디 있어요? 이렇게만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만 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무과실까지 필요 없고 뭐 열심히 사례대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시험은 뭐죠? 요 정도만 출제가 되니까요.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이죠. 5번이고 읽진 않겠습니까? 그죠?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만의 점유를 뭐하지 못합니까? 주장할 수가 없죠. 10번입니다.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인데 1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고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이 경우의 점유는 선이면 족하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요하지 아니한다. X긴 해요. 근데 자꾸 이분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만 선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믿을 만한 뭐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긴 한데 요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3번 선의 점유자는 단순한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받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그죠? 2번이 X입니다. 그죠? X고. 3번은 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4번 중요한데 선의 점유자라도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또는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폭력의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에 의한 점유자를 취급하니까요. 5번 사용이익도 과실에 줄만하므로 타인의 건물을 자기 건물로 알고 사용한 자. 남의 건물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선의 점유자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는 점이죠. 17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당연히 시험 문제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선이란 이유로 뭘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멸시했어요. 그 말은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선이익이고 자주면 뭐죠? 현존이익이고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대요. 타주래요. 그럼 뭐죠?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된다. 맞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뭐라도 해야 돼요? 대가라도 뭐죠? 보상을 해야 되니까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우리 시험에서는 뭐 무슨 오신할 만한 정당한 거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죠?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아주 확실하게 뭐죠? 수치하시고 숙지하시고 뭐죠?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신할 만한 정당한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넘겨보시면 18번이죠. 다음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보존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고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뭐죠? 유익비죠. 2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 3번 유익비는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므로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거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고요. 5번은 유치권을 하겠지만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인데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점유자가 과실 수취했다는 이유로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뭐만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하죠. 통상의 필요비만. 웃으시는데 좀 그렇죠, 그죠?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개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개가 제 개인 줄 알았어요. 선이었어요. 근데 요 개가 새끼를 낳네요. 강아지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강아지 5마리를 낳는데 그동안 제가 2달 동안 키우면서 사료값을 얼마를 들였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들였다. 근데 문제는 요 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냈는데 개 병원비 되게 비싸죠, 그죠? 80만 원을 들었다, 그죠? 저희 집 개도 포도 한번 먹어가지고 병원 갔다가 포도가 독약이더라고요, 개한테요. 포도가 이렇게 톡 떨어졌는데 홀라당 집어먹었거든요. 홀라당 집어먹고 나서 누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140만 원 나갔어요. 140만 원. 80만 원을 들였다. 병원비 안 들면 죽겠죠? 이것도 뭐예요? 필요비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사료값은 통상의 필요비고요. 병원비는 뭐죠? 특별 필요비입니다. 그래서 이 개주인이 와가지고 개를 뭐죠? 돌려줬을 때 저는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 수취함으로 강아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사료비는 뭐예요?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뭐는요? 병원비는 받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과실 수취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필요비 전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체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뭐만 청구하지 못하죠?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합니다. 20번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기술을 좀 틀린 것인데 1번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2번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3번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침탈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침탈자의 악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손해배상은 항상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침탈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누구한테는요?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손해배상 청구는 성질상 점유보호 청구권은 당연한 내용이 아니란 말은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2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2번 참 좋아하시죠? 2번이죠. 오실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참 좋아하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이고 자주 점유면 어느 범위에 대해서 현존이익 범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4번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물을 이용했어요. 이용했다는 말은 뭐죠?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점이죠. 5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할 때 행사할 수 있다. 뭔 개소리죠? 이전 등기가 아니죠. 언제죠? 반환할 때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어딨나요? 네. 반환할 때 청구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5번이죠. 22번이죠.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죠. 2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될 뿐이죠. 3번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의여야 한다. X죠. 4번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점이고요. 5번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죠? 자력 구제권이 없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다. 넘기셔가지고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점유보호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2번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해도 자력 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침탈한 때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자력 탈환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자력구제권이죠. 자력구제권. 다시 말하면 자력구제권의 일환으로서 자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탈환할 수가 있는데 요 자력 탈환권은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하죠. 동산의 경우에는 침탈 후 즉시 현장에서 탈환하든지 아니면 추적 시까지만 뭐죠?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동산이면 현장 또는 뭐죠? 추적 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자력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탈환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점유 보조자 자력구제권 인정이 되고요. 4번 점원은 점유 보조자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없고 그 사실상 지배를 시킨 사람 타인이 뭐죠? 점유자가 되고요. 5번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다면 갑은 뭐죠? 간접 점유자고 따라서 뭐죠? 점유권이 있죠. 24번 옳은 것을 찾는데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권에 관한 소는 뭐죠? 전혀 별개의 소송이죠. 따라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자는 다시 점유소를 제기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 관한 침탈 또는 방해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그 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은 직접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일단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자력구제권은 어디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점유권에만 규정되어 있고요. 다른 권리는 자력구제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3번 점유보조자도 선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점유보조자는 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고요. 과실수주권이 없죠. 4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의 승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물의 현실 승계 없이는 점유권의 양도가 될 수 없다. X죠. 간이 인도나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충후권 양도가 인정되니까 4번은 뭐죠? X가 네요. 5번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승계에는 상속인이 상속계시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X입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점유권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소유권부터 들어가는데 원래 소유권 조금 주의토유토용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그죠? 했으면 다음 주에 용익물권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못했기 때문에 용익물권 다 못하고요. 다음 주 쉬죠. 그죠? 네,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에 지역권까지 하겠습니다. 지역권까지. 그래서 150페이지까지 너무 적은데 그죠? 전세권까지 하죠. 그죠? 전세권까지 해서 160페이지까지 풀고 오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40페이지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그죠? 160까지 가지고 다음 주. 다음 주는 숙제는요. 내일 모의고사 푸시고 모의고사 한번 일주일 동안 뭐죠?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죠? 보고해고 다음 주 제가 왔을 때 모의고사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